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연입니다. 자, 이제 16단원 진짜 중요한 걸 할 거예요. 지난 시간은 좀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접근 방법인 구분구적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내용 자체도 중요하거니와 수능이나 내신에 여러분 보게 되는 시험 문제 출제 빈도도 굉장히 높거니와 그와 동시에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항까지도 출제가 자주 되는 정말 중요한 주제고요. 크게 적분단원의 중요한 테마를 두 개를 골라봐라고 하면은 첫 번째 테마가 지난 14, 15단원에 공부했던 치환적분, 부분적분 관련된 여러 가지 계산, 여러 가지 연산 파트.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미분과 적분 파트가 되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내용으로는 적분 이제 16단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16단원, 17단원, 18, 19단원 싹 다 모아도 지금 공부하는 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 최대한 이론 정리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할 테니까 선생님이 아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6-6번 요 계산 문제 하나가 지난 시간에 했던 구분구적법 관련된 주제죠. 요거 하나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이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적분과 급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이 형태는 이제 급수 문제는 아니에요. 급수 문제를 옆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이게 있었는데 이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n이 유한하게 잘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곡선의 넓이가 아니라 대소관계를 물어보는 거죠. 어느 게 더 큽니까? 작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n이 이상의 자연수일 때 요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앞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가 없다 뿐이지 사실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급수, 뭐 이런 문제들. 에서 이제 앞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게 없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게 기하학적 의미가 뭘까?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x축이고 y축인데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은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뭘까?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내가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그래프를 잘 보세요.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점점점, 여기가 n 이라고 하면은 이것의 함수값이 여기는 1분의 1, 여기는 2분의 1, 뭐 여기는 3분의 1, 여기는 n분의 1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1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넓이네, 이 넓이. 보입니까? 그 다음에 2분의 1의 의미는 밑변이 1이고 높이가 2분의 1이니까 이 넓이야, 이 넓이. 얘 3분의 1. 그럼 제일 마지막에 n분의 1은 뭐 이 넓이.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넓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요거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왼쪽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요렇게 먼저 정리를 하면은 이게 뭐보다는 넓이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보다는 넓이가 큽니까? 물어보는 건데 뭐보다 넓이가 큽니까? 뭐보다 넓이가 큽니까? 이게 확실한 거는 이렇게 생긴 곡선보다 넓이가 작은 건 확실해. 잠깐만 이거 작은 게 더 쉽겠다. 잠깐만 순서를 바꿔서 해야겠습니다. 얘를 먼저 걸게. 얘를 먼저. 이제 1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1은 없애고 ln이 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은 이게 이제 이런 거지. 요 제일 첫 번째 건 제외하고 두 번째 거는 요렇게 생긴 이 곡선의 넓이보다는 이 직사각형 넓이들을 더한 게 더 크게 되는, 곡선 넓이가 더 크게 되는 거죠. 곡선 넓이보다 직사각형 넓이가 작으니까 곡선 넓이는 뭐냐면요. 인테그럴 1부터 n까지 x분의 1 dx가 됩니다. 이거는 lnx에다가 이거를 뭐 절대값 들어갑니다만 어차피 1부터 n 자연수기 때문에 상관없어. 이게 ln 마이너스 ln 1 이게 0이기 때문에 ln n이 되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식의 증명은 끝났습니다. 이 넓이보다 작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앞에 게 문제인데 이 앞에 거는 어떤 식이냐면은 이게 얘보다 큰지 이건 어떻게 알지? 이거는 이제 이게 지금 n 플러스 1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는데 이건 이제 이렇게 판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구분구조법 제일 처음 할 때 어떤 상황을 이제 이게 n등분을 했어요. 여기를 지금 그래프가 좀 다시 할게요. 그래프를 갖다가 뭐 요렇게 쪽에서 이제 n등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이제 1,1인 거잖아, 지금. 여기가 2, 3, 점점점 마지막이 뭐 n-1, n, n-1, n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생긴 넓이도 밑변이 1, 높이가 1인 이런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에서 왼쪽이 곡선상의 점인 거랑 오른쪽이 곡선상의 점인 거. 이거는 이제 오른쪽이 곡선상의 점인 거고요. 이거는 왼쪽이 곡선상의 점인 건데 어쨌든 넓이는 똑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잡는 거죠. 세 번째는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마지막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잡아서 요 노란색의 넓이를 싹 더한 게 이 곡선 넓이보다는 크게 되는 거죠. 곡선 넓이보다. 이 노란색이 이 곡선 넓이보다 큽니다. 근데 이 노란색 넓이가 합이 뭐냐면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점점점 n분의 1 하는 거니까 바로 요 파트가 되는 거고 이 곡선 넓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인테그럴 1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제일 마지막에 잠깐 보세요. 요 제일 마지막에 넓이가 들어가야 되겠네. 아 그렇구나. 봐봐. 여기가 n이면 여기가 n 플러스 1인데 아 그렇구나. 제일 마지막 넓이가 이게 n분의 1이 뭐냐면은 밑변이 1이고 높이가 n분의 1인 거니까 요렇게 생긴 게 추가로 들어가야지만이 아 그렇네. 그러면은 곡선 넓이가 여기까지 가야 되겠네. 여기까지. 오 이게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말 알겠어요 지금? 좀 확대해서 선생님이 그려볼까 확대해서 이렇게 돼서 여기가 n-1 여기가 n 여기가 n 플러스 1이 되면 이 높이가 지금 n-1분의 1이고 이게 n분의 1이고 이게 n 플러스 1분의 1인데 제일 마지막에 n분의 1이 들어가는 거니까 제일 마지막 직사각형은 요렇게 되는 것까지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되는 게 포함되는 거고요. 점점점. 여기 확대를 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 비교하게 된 넓이는 인테그럴 1부터 이 빨간색 부분이 n 플러스 1까지의 x분의 1 dx가 되는 거고요. 이거랑 노란색 넓이를 비교하면 노란색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뭡니까? 얘가 ln n 플러스 2라고 똑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ln n 플러스 1보다는 노란색 넓이가 더 크고요. 그 다음 이 넓이보다는 이 넓이가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문제들은 대부분 대소 비교하는 형태보다는 보통은 극한 기호를 붙여서 넓이가 똑같다라는 성질을 통해서 넓이를 구하는 게 출제가 되니까 요거는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지난 단원 공부할 때 연습 문제 풀다가 하나가 나왔었는데 이번 단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정적분이 미분화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냐면, 선생님 정적분 계산 결과는 답이 상수로 나오는데 그걸 다시 미분해버리면 답이 0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적분 구간에 문자가 들어가 있을 때, 그 문자가 들어가 있는 거를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적분을 거꾸로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거 부정적분은요, 스몰 fx가 있으면 요거를 미분하게 되면은 f'x가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뭐를 미분하면은 fx가 되는지에 대한 그 원시 함수를 찾아서 우리는 요 함수를 이제 이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단원에서 부정적분할 때 뭐 12, 13단원 공부를 할 때 이런 거 했었죠. 스몰 fx를 적분을 먼저 한 다음에 그 적분한 녀석을 다시 미분하면은 원상복귀 되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인테그럴 스몰 fx dx를 다시 한번 x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답이 뭐가 된다고요? 그냥 fx가 되는 겁니다. 이건 되겠습니까? 근데 정적분에서 이거를 유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요. 정말 수능까지 같이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고3 수능까지 통틀어가지고 최고난도 문항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 과정의 적분은
미분 따로 적분 따로가 아니라 고등과정의 적분은 무조건 미분을 먼저 배우고 그 미분을 거꾸로 하는 과정을 적분으로 배웁니다. 대학과정 가면은 적분은 그냥 적분이야. 미분하고 상관없이 그냥 적분인데 고등과정은 미분을 먼저 배우고 미분의 역과정으로 적분을 배우기 때문에 실제로 적분은 미분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배우는 이 주제가 미분하고 적분이 정말 하나로 융합된 정말 통합교과적인 그런 내용이라서 수능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고3 올라갈 때까지도 정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걸 정적분에서 다룹니다. 정적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는요.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ft dt 정적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우선은 이걸 비교를 약간 하기를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되냐면은 요거를 부정적분하게 되면은 대문자 fx라고 놓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대문자 fx에다가 a부터 b를 집어넣으니까 대문자 fb 마이너스 대문자 fa가 됩니다. 이거는. 예, 어렵지 않죠? 여기가 만약에 x가 아니라 t가 되더라도 어차피 여기가 t가 돼서 대입하면은 이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정적분은 뭐 이게 fx, dx는 건 ft건 dt건 똑같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값이요 무조건 상수입니다. 상수. 그러니까 상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어. 그럼 답이 뭘까요? 상수 k를 x로 미분하면 답이 0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t로 미분하면 답이 어떻게 됩니까? 역시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어차피 상수기 때문에 이 식을 다시 미분하건 어쩐 간에 답이 0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아니라 적분 구간에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다루게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야. 봐봐. 여러분. 적분간에 문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게 계산 결과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이 계산 결과는 무슨 문자에 관한 식이 될까요? 1번 상수, 2번 x에 관한 식, 2번 t에 관한 식. 어떻게 됩니까? a는 어차피 상수이기 때문에 a에 관한 식은 제외하고. 이게 얼핏 보면은 t에 관한 식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대문자 ft가 되면서 a부터 x니까 결과적으로는 대문자 fx 마이너스 대문자 fa가 되어서 결국 이 식은요. x에 관한 함수가 되는 겁니다. x에 관한 함수. 여기는 상수고요.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싶냐면은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을 x에 관해서 미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심할 거는 여기 주어진 식을 만약에 t에 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이 0입니다. 왜? 이 식은 t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계산이 끝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이 계산을 지금 다 하고 나면은 이 식은 그냥 t하고는 상관이 없는 식이 되기 때문에 이 식을 t로 미분하면 답이 0 돼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식을 x로 미분하고 싶은 거야. 이 식을 x로 미분하면 뭐가 될까요? 이게 되겠죠? 대문자 fx 마이너스 대문자 fa를 x로 미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미분하게 되면은 상수기 때문에 사라지고요. 이게 뭐가 남아요? 요것만 x로 미분하게 되면은 스몰 fx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게 중간 과정을 싹 다 없애고 나서 최종적으로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ft를 중요한 건 이거야. x로 미분하면은 이 식이 그대로 있으면서 이 자리에 x가 들어간 식만 남게 됩니다. 근데 그 원리는 마치 뭐가 똑같냐면은 스몰 fx를 여러분이 적분하게 되면은 대문자 f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식을 다시 그대로 미분하게 되면은 이 식이 뭐가 되는지와 상관없이 그냥 이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냐면은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거죠. 잘 봐요.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x분의 t분의 sin t dt가 있어요. 이거를 새로운 함수인 gx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질문이 g'x가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 이런 걸 풀 때 이용해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면 t분의 sin t는요.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적분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적분해서 치환적분, 부분적분 등등등을 해서 뭐가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 덩어리를 적분하면은
아마 뭐 대문자 ft가 되겠지. 근데 이게 뭔진 모르지만 이거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지금이. x에 미분하게 되면은 이 최종적 계산 결과는 결국에는 이 자리에 그대로 x가 들어간 x분의 sin x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적분한 다음에 다시 그대로 미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아주 강력하게 사용이 되는 거죠. 적분하는 게 아니에요. 적분 계산이 되는지 안 돼. 적분 가능은 하지. 함수가 연속 함수면 적분 가능은 하지만 그 상관없이 적분했을 때 계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적분한 다음에 다시 미분해서 원상태로 되돌려 놓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이제 외우시고. 근데 이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식이 더 복잡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인테그럴, 그러니까 이 a는 상관없어요. 0이라고 쓸게요. 0부터 2x까지 ft dt를 d에 dx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가 될까요? 그럼 이제 또 쌤 이거 이제 그랬으니까 이거 f 2x 아닙니까? 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틀립니다. 왜 그러느냐? 요 식을 계산하게 되면 값이 대문자 f의 2x 마이너스 대문자 f의 0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은 어차피 이건 상수함수니까 사라지는데 요거를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은 스몰 f 2x가 아니라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요 안쪽을 미분한 2가 요렇게 앞에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좀 더 일반적으로 쓰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인테그럴 d의 dx 여기가 fx가 나오고 여기가 gx가 나와요. 여기가 지금 hx가 나옵니다. ht dt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적분 구한이 이제 이렇게 복잡한 함수로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요. 이게 그대로 들어가면서 이 자리에 이거 집어넣습니다. h 합성함수의 gx 마이너스 h 합성함수의 fx 이렇게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거를 부정적분 한 다음에 그 식을 미분하게 되면 이게 합성함수 미분을 하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h 합성함수 gx를 미분하니까 h가 이렇게 되면서 이 안쪽을 미분한 g'x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도 f'x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 노란색이 붙는 이유 알겠어요? 여기 2가 붙는 거는 똑같은 이유죠. h 합성함수 gx를 미분하는 거니까 요거는 요게 되고 이 안쪽을 미분한 g'x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문제를 풀면서 할 테니까 일단 설명 다 했습니다. 요게 이제 이론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론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했던 내용을 잘 보면 전부 다 적분 문제인데 미분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미분화 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지금 이걸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수학적인 뭐 증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방금처럼 쌤이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미분이나 그래프 관점에서 계속해서 부딪혀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d의 dx의 인테그랄 a부터 x과 ft를 그러니까 이 식을 x로 미분하면은 이 식 그대로 나오면서 그 자리에 x가 들어가는 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확인했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건 했고 hx고 gx 같은 식에서 이게 함수가 되면은 이 자리에 그대로 gx랑 hx가 들어갑니다만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식을 미분한 g'x, 이 식을 미분한 h'x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x부터 x 플러스 a가 들어가 있으면 어차피 이거는 이거 안쪽을 미분하게 되면 1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뒤에 아무것도 안 붙고 그대로 들어가는 것도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인 거야. 이걸 이제 어디다 써먹느냐? 이런 이제 극한 계산이나 뒤에 가면은 뭐 미분 문제 이런 거 풀 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극한 계산 문제네요. 그럼 이건 뭐냐? 해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잘 봐요. 쌤이 여기 주어진 이 엄청난 식들을 전부 다 ft라고 놔볼게. 그럼 이 식은 인테그럴 1부터 x까지 ft dt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대문자 fx 마이너스 대문자 f1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알겠어요? 여기 주어진 식을 소문자 ft라고 놓으면은 이걸 부정적분한 다음에 1부터 x니까 대문자 fx 빼기 대문자 f 1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수학 정의가 뭡니까? 대문자 f'이라고 똑같은 거죠. 적분 문제지만 미분화 관계가 있는 겁니다. 대문자 f'은 뭡니까? 소문자 f2라고 똑같은 거죠.
답은 뭡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3 더하기 2 하니까 정답은 6 이렇게 되는 거죠. 적분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조심해야 된다. 이거를 적분을 먼저 한 다음에 x 대입하고 1 대입한 다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식의 원리는 적분을 하는 식이 어차피 이게 극한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미분화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미분할 거니까 이게 앞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문제. 이거 똑같아요. 이 식은 이 식을 똑같이 또 쌤이 ft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이 식은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를 일단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시고 분자가 보니까 대문자 f의 x제곱 마이너스 대문자 f의 1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그럼 이것도 역시 미분계수랑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걸 이제 이렇게 미분을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를 로피탈 정리로 구하거나 해도 되는데 식이 지금 대문자 fx의 제곱이고 여기가 1이니까 이걸 제곱 만드는 방법은 여기 갖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분자 분모에 x 플러스 1을 갖다가 이렇게 곱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곱하게 되면 x제곱 빼기 1이 됩니다. 그럼 그게 요거랑 계산하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이 덩어리가 대문자 f 프라임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뭡니까? x가 1로 가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곱하기 분모는 3이고 여기는 1 더하기 1이니까 분모는 2가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문자 f 프라임 1이 뭡니까? 이가 소문자 f1하고 똑같은 거죠. 곱하기 3분의 2고요. 소문자 f1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니까 1의 세제곱 곱하기 2의 1제곱이니까 그냥 2가 돼서 정답은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게 적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부분 적분을 3번 해서 푸는 게 아닙니다. 적분하는 것과 미분하는 것 사이의 관계. 알고 나니까 괜찮죠? 자, 다음 문제. 자, 역시 극한 계산 문제인데 미분화 관계가 있는 겁니다. 리미트 h영으로 할 때 h분의 1에 1 빼기 h.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진짜 복잡하다. 근데 고민하지 마. 이거를 역시 쌤이 스몰 fx라고 놔볼게요. 그럼 이 식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거 적분한 다음에 이거 대입하는 거니까 대문자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대문자 f의 1 마이너스 h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2 곱하기 대문자 f 프라임 2라고 똑같다는 건 미분계수 정의 맞습니까? 그럼 이게 뭡니까? 2의 스몰 f2라고 똑같은 거야. 그럼 스몰 f1이 뭡니까? 여기다가 111 집어넣게 되면 1 더하기 사인 파이분의 코사인 파이 세제곱이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허탈할 정도로 간단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또 할게요. 다 똑같아. 절대값이 있건 없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이 식이 어쨌든 뭔진 모르지만 얘가 fx인 거야. 뭔진 모르지만 t가 무한대로 가네요? 고민하지 마세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면은 여기 지금 t가 있는 거지만 분모를 t분의 1로 만드시면 되겠네요. 이걸 적분하게 되면 뭔지 모르지만 대문자 f의 t분의 2 마이너스 대문자 f의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t분의 1을 치환해서 풀면 되는 거죠. t분의 1을 새로운 문자 h라고 놓게 되면은 t가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이 h가 얼마로 가는 겁니까? 0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는 h가 되고요. 여기는 2h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식은 뭐가 똑같습니까? 2 곱하기 대문자 f 프라임 0하고 똑같게 되는 겁니다. 얘가 h고 2h니까. 그럼 이게 뭡니까? 2 곱하기 소문자 f 0하고 똑같은 겁니다. 절대값이 있건 없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적분한 게 뭔지 모르잖아. 근데 그걸 다시 미분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원상복귀 되는 겁니다. 식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지만 그냥 이겁니다. 여기다 0 대입하면은 2분의 1인 거죠. 정답은 1. 어때요? 되겠습니까? 자, 이제 극한 계산 이 정도로 하고 미분 문제인데 똑같아요, 원리가. 연속함수 fx 답문 만족할 때 상수 a 값과 fx를 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적분관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적분관에 문자가 들어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테크닉이 항상 2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가 윗끝 아래끝이 똑같은 숫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이 식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0이라는 사실이 항상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ln3. x가 ln3이면 좌변이 0이 되고요. 여기가 ln3이면 그러니까 x가 ln3이야. 다시 말하면 2의 x제곱이 3이 되면 네. 이 식은 무조건 좌변 0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2x제곱 3이니까 값은 9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 돼서 따라서 넘기시면은 네, a는 4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양변을 미분할 수가 있습니다.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은 이게 얼마이든지 간에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어쩌고 저쩌고는 적분을 한 다음에 그 식의 양변을 이 식의 양변을 x로 미분하면 이게 안에가 그대로 나오는 거야. 이 자리 x라는 값은 2의 x제곱 곱하기 fx가 되고요. 는 이걸 미분하게 되면 값은 2 곱하기 2의 2x제곱 마이너스 a가 4니까 4 곱하기 2의 x제곱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문제 fx 구하는 거니까 fx는 이거 나누시면은 2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4x 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a부터 lnx네. 그러니까 lnx가 a가 되면 돼요. 다시 말하면 2의 a제곱이 x가 되면 됩니다. x가 2의 a제곱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윗끝 아래 끝이 똑같게 되는 거야. 그럼 좌변은 0이 되고요. 여기는 2의 a제곱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이 됩니다. 이거 2의 a제곱을 묶어내면은 2의 a제곱 마이너스 1이네. 이게 능형이 된다는 뜻은 얘는 0이 아니니까 무조건 0이기 때문에 a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이 식의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은 좌변은 뭐가 됩니까? f 괄호 열고 ln x가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이게 x분의 이렇게 붙는 거 아까 설명했습니까? 이게 x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안쪽을 미분하셔야 돼요. 그럼 우변은 뭐가 되는 겁니까? x제곱 빼기 x 미분하니까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f ln x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x인데 나는 이게 아니라 fx 구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ln x를 새로운 문자 t로 치환하게 되면은 ft는 자 ln x가 t이기 때문에 x는 2의 t제곱이 돼서 이 값은 2 곱하기 2의 2t제곱 마이너스 2의 t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fx는 뭡니까? 2 곱하기 2의 2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이 되겠네. 어떻게 푼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6-9번 연습하는 게 굉장히 기본이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윗끝 아래 끝이 똑같게 된다로부터 식 하나 얻으시고 양변을 미분해서 식 하나 얻는데 양변을 지금 보면은 x를 미분해서 구하는 거죠. xt가 혼동이 되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중요해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f'x 연속함수이고 와 이런 복잡한 식이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f'x 구하세요, fx 구하세요. 그럼 일단은 이걸 이제 앞에 풀어서 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상수로 놓고 풀었던 문제 기억납니까? 근데 이거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죠. 왜냐면은 인테그럴 0부터 x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답의 계산 결과가 상수가 아니라 x에 관한 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푸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푸느냐? 일단은 이거 어떤 식인지 모르니까 윗끝 아래끝 똑같게 만들기 위해서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여기 무조건 0이고요. 여기 0이고요. 0이니까 첫 번째 f0은 0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이 식의 양변 x로 미분하게 되면 값은 좌변이 f'x고요. 우변은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식은 이 u 자리에 그대로 x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f'x 탄젠트 제곱 x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럼 이거 넘어가니까 f'x에다가 괄호 열고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x가 되고요. 이거는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1인데 뭐지?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시컨트 제곱이니까 이 값은 그냥 탄젠트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이건 또 뭡니까?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이건 또 시컨트 제곱 x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f 프라임 x가 뭐예요? 곱하게 되면은 탄젠트 제곱 x 곱하기 시컨트 제곱 x 분의 1인가요?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이상하네요. 곱하기 시컨트 제곱 x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탄젠트가 뭐냐면요.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고요. 탄젠트가 코사인분 사인이니까 제곱하면. 시컨트는 코사인 역수인데 그걸 제곱하게 된 것에 나누니까 값은 곱하기 코사인 제곱에서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정답은 사인 제곱 x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f'x는 사인 제곱 x가 됩니다. 두 번째, 이 식으로부터 fx를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합니까? f'x가 방 구해보니까 사인의 제곱 x니까 fx는 뭐예요? 이걸로 적분하시면 되는 거죠. 사인 x가 뭐예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 아닙니까? 네, 반박 공식에서 이걸 적분하게 되면은 얘가 2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1 사인의 2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c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있습니까? 알고 있는 값이 있지. 그게 뭔가요? F형은 0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한 거야.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학생들이 동그라미 2번처럼 양변을 미분하는 걸 어느 순간 잘하게 된다. 근데 초심으로 돌아가서 오히려 윗끝 아래끝 똑같다로 식을 못 얻어서 문제 풀다가 멈춘 경우들이 많습니다. 명심하세요. 주의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C를 구하는 과정은 여기다 0 대입하면 0 되는데 0이고 0이니까 다행히 이거는 C가 0이네요. 그렇지 않은 경우 있으니까 계산 조심하시고. 자, 되나요? 네. 자, 다음 문제. 11번까지 하겠습니다. 네, 함수 fx가 2의 x제곱에 이런 식이었을 때, 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다. 이걸 만족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첫 번째, 윗끝, 아래끝 똑같게 만들고 싶어요. x 0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f형이고요. 여기는 0이고, 여기가 2의 0제곱 플러스 0이니까 1이 나옵니다. f형이 1이라는 게 나온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식의 양변을 미분하는데 이제 이게 앞에 문제에서 나오지 않았던 엄청난 게 나오죠. 고3 수능에서 한 2번 정도 평가 모의고사 출제가 된 내용인데 이게 x하고 t가 섞여 있는데요. 잘 봐야 돼요. 현재 fx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fx는 인테그럴 0에서부터 x까지 분배 법칙을 쓰시면 x 곱하기 f 프라임 t dt 마이너스 인테그럴 0에서부터 x까지 t f 프라임 t dt 더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x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t에 관한 식이죠. 그 식을 지금 t로 미분하는 거죠. t로 적분하는 거죠. t에 관한 식을 t로 적분하는 건데 갑자기 x가 붙어 있습니다. 이 x를 어떻게 처리할까? 여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싹 다 t에 관한 식을 t로 적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x는요. 적분을 한다는 행위를 할 때는 t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상수 취급을 받아서 이 x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적분기호 앞으로. 그러니까 마치 숫자 3 곱하기 f 프라임 t dt 하면은 그 3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적분할 때 적분 변수가 t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소합니까?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이 식이 뭐하고 똑같냐면 이 식이 뭐하고 똑같냐면은 x 곱하기 인테그럴 0에서부터 x까지 f 프라임 t dt 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방금 동그라미 보였고 두 번째는 이제 f 프라임 x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변의 x를 미분하는 걸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식을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요. 함수의 곱에 미분해서 이 식은 미분할 때는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씁니다.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f 프라임 t dt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하면은 이걸 미분하게 되면 이걸 다시 적분한다 미분한 게 아니라 이 식에다 그 자리에 t에다 그대로 x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적분할 필요가 없죠. 더하기 x 곱하기 f 프라임 x가 되는 겁니다. 빼기 이 식도 똑같죠. 전부 t에 관한 식이니까 이 식을 x로 미분하게 되면은 이 자리에 그대로 x가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x f 프라임 x가 되는 거고요.
요거 나머지를 x로 미분하면 더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사라지는 거죠. 따라서 뭐가 남습니까? f'x는 이런 식과 이런 식이 남는 거야. 알겠어요? 이걸 풀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f'x를 적분하는 거니까 이게 ft 자리에 여기다가 0하고 x를 집어넣고 더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왜냐면 미분한 걸 다시 적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fx 마이너스 f0 더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f0이 1인 거 나왔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1이니까 사라지고요. 이 앞에 동그라미 1번에서. 나머지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푸니까 fx 이거니까 f'x가 뭐예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2의 x제곱에 ax 더하기 b.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니까 더하기 a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좌변이 뭐냐면은 2의 x제곱에 ax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고요. fx는 2의 x제곱에 ax 더하기 b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더하기 2의 x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니까 이거 뭐예요? 이 2x 묶어내면은 2x제곱 더하기 2x제곱에 ax 더하기 b 더하기 1이 돼서 요거랑 비교하니까 a가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b는 어떻게 구합니까? f0이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f0을 구하게 되면은 f0은 b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b가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도 1, b도 1이 내가 원하는 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이 뭔지 알겠습니까? 정적분의 적분관에 문자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x가 들어가거나 fx가 들어가는 형태에 있을 때 그 식을 윗끝 아래끝 똑같다로 식 하나 얻으시고 양변을 미분해서 그 미분한 식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형태들이 이제 보면 알겠지만 적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적분을 했다가 다시 미분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원래 식과의 관계만 찾으시면 되는데 이런 알고 나면 계산은 굉장히 간결한데 얼핏 봤을 때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형태들이 이제 고3으로 갈수록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실제로 입시에서는요, 여러분 뭐 입시하고 지금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시에서는 계산은 절대 까다롭게 나오지 않습니다. 입시에서는 계산 자체가 어려운 복잡한 수준의 한계가 있어요. 절대 실력 정석처럼 많이 복잡한 연산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입시에서는 사고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힘을 평가하는 아주 좋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 형태를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다음 시간 남아있는 16-12번과 나머지 이론들을 하면서 16단원 이론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